자, 일단, 자, 요거, 실전 테스트 4회 변형 포인트 요것도 먼저 펼쳐주시고. 자, 바로 같이 좀 보도록 합시다. 자, 일단, 주제부터 먼저 좀, 제목이랑 먼저 좀 보고 가자면, 자, 이 글은 뭐에 관한 거냐면, 자, identifiable victim effect라고 해서 식별 가능한 어떤 피해자 효과라는 거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모르는 다수의 사람이랑 이름을 아는 소수의 사람, 이 두 그룹의 사람들한테 누구한테 더 동정심, 연민을 느끼는지에 대한 그 글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뭐냐면 사람들은 무슨 특성이냐면 불특정한 다수보다는 좀 구체적이고 알아볼 수 있는 소수의 피해자한테 뭐한다? 더 큰 연민을 느낀다라는 그런 내용이에요. 이거는 너무 단순한 거잖아. 아프리카의 수백만 명의 굶주린 아이들보다는 우리 동네에 맨날 밥 못 먹고 편의점 같은 데 가가지고 이렇게 폐기 처리되는 거 얻어가는 그런 애들을 만약에 알게 된다면 걔한테 더 불쌍함을 느끼는 게 당연한 거잖아. 그런 우리의 속성에 대한 내용이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른 거는 뭐 특별한 게 없고요. 자, 요거 하나 봐주세요. 만약 네가 대부분의 삶과 같다면 너는 무슨 가능성이 있대? 더 큰 sympathy, 동정심을 느낄 가능성이 있대. 혹은 공감을 뭐에 대해서? 어떤 폴이란 건 그냥 이웃집에 있는 그냥 고통받고 있는 얘의 고통에 대해서 더 큰 뭐를? 공감을, 연민을 느낄 가능성이 있습니다. 누구보다? 다른 수백만 명의 아이들보다는. 자, 그래서 봐봐. 이것에 대한 이유라고 해서 이 디스가 뭘 지칭하는 거야? 수백만 명의 아이들보다는 좀 구체적으로 네가 이름 알고 있는 이 아이한테 네가 더 큰 연민을 느끼는 그 이유가 어떤 거라고? Identifiable Victim Effect. 식별 가능한 피해자 효과라고 불리는 것입니다. 오케이? 됐습니까? 자, 그래서 이 효과가 뭐를 묘사하는 거야? 이제 굉장히 흔한 어떤 편향을 얘기합니다. 근데 어떤 편향이에요? 사람들이 가지는 거죠. 그죠? 근데 뭐 어떤 사람들이 가지는 편향인데, 근데 뭐에 대한 편견이야? feeling. 더 많은 뭘 느껴? 연민을 느끼는 거죠. 동정심을 느끼는 거죠. 누구한테? 피해자한테. 근데 뭐 구체적이고 뭐 식별 가능한, 알아볼 수 있는 이런 사람들한테. 근데 누구라기보다는 대체적으로 뭐가 faceless니까 막 얼굴이 없고, 그러니까 얼굴을 모르고, 그 다음에 nameless, 이름도 모르는 그런 또 다른 사람보다는. 그래서 이 글이 이제 주제문입니다. identifiable victim의 effect에 대한. 그래서 여기에 뭐가 들어갈 수 있어? 빈칸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하나 챙겨주시고. 자, 그리고, 자, 여기 이 문장은 이제 문장 섭외로 갈 수 있는데 봐봐. 그 편견은 발생합니다 라고 했으니까 앞에서 그 편견이 있어야 되잖아. 여기서 말하는 더 바이어스가 뭘 얘기하는가? 바로 앞에서 나왔던 요걸 말하는 거죠. 요런 편향된 마음. 오케이? 됐습니까? 그리고 하나 더 이제 좀 추가로 보면 여기서 이런 말이 나요. 자, 이 식별 가능한 피해자 때문에, 효과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뭘 무시하는데? 문제들을 무시하는데 뭐 하는 거야? 많은 수의 피해자들의 문제에 대해서 뭐 한다? 무시를 합니다. 대신에 라고 했으니까 어떤 내용 나야 돼? 좀 반대되는 내용 나야 되겠죠? 그래서 봐봐. 그들은 어디에 집중한다? 좀 더 적은 숫자에 집중합니다. 자, 큰 숫자 무시한다라고 했잖아. 그래서 그 반대되는 개념으로 그들은 그러면 대신에 어떤 일을 합니까? 라고 했을 때 여기도 마찬가지로 뭐가 될 수 있어? 얘랑 같은 내용이죠. 그죠? 그래서 얘도 빈칸이 가능합니다. 되겠죠? 그 외에 여기서는 이제 어법적으로 그나마 잡을 만한 게 요거밖에 없습니다. 명사 뒤에 지금 서플링이 지금 뭐로 쓰인가? 분사로 쓰인 거죠, 그죠? 이거 suffered는 될 수가 없어요. 오케이? 자, 그 다음 두 번째 질문으로 갑시다. 자, 그 다음에 이 글은 무슨 글이냐면 자연계에서 동물들이 뭘 써? 위장을 하죠. 근데 보면 위장이라고 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는 어떤 거야? 주변 환경에 싹 녹아드는 거잖아. 그래서 안 보여야 되는 거잖아. 그죠? 나방이라던가 아니면 도마뱀이라던가 이런 애들. 그죠? 카멜레온처럼. 근데 호랑이를 한번 생각해봐요. 호랑이는 우리 눈으로 봤을 때 어때? 되게 눈에 띄잖아. 노란색에 검은색 줄무늬인데 그거 누가 못 알아보겠어? 왜 저렇게 됐을까라고 생각하기 좀 의아하잖아요. 저렇게 눈에 띄면 다 도망칠 텐데. 자, 그래서 이 글은 왜 호랑이가 그런 이제 캐모플라지, 그런 눈에 띄는 모양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동물들을 사냥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그 이유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글의 요지를 좀 얘기하면 호랑이의 영역에 사는 수많은 동물들이 뭐랑 뭐만 볼 수 있어? 흔히 생각하면 생명이야, 생명. 뭐만 볼 수 있어? 녹색과 뭐만? 파란색만 볼 수 있으므로
호랑이는 뭐 할 수 있다? 밀림에서 위장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오케이? 되시겠죠? 내용 자체는 그냥 심플하죠. 그죠?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도 이제 빈칸이라던가 뭐 순서라던가 뭐 낼 건덕지는 좀 많습니다. 근데 일단 첫 번째 이제 빈칸으로 가자면 자, 위를 봐주세요. 자, 그런데 호랑이처럼 몇몇은 뭘 가지고 있대? Such striking colors. 굉장히 두드러지는 색깔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표시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어떤 표시들이야? 어떤 사람이 뭐 할 수 있는? 궁금해하게 만드는. 어떻게 그들이 성공할 수 있는지. 여기서 성공한다는 건 사냥을 성공하고 위장을 성공할 수 있다는 말이겠죠? 그죠? 자, 그 답의 일부가, 자, has to do with이 하나의 어휘입니다. has to do with은 무슨 뜻이야? 뭐뭐와 관련이 있다라는 뜻입니다. 오케이? 자, 그 답의 일부가 뭐와 관련이 있대? How animals see colors. 동물이 어떻게 색깔을 보는지와 관련이 있습니다. 오케이? 그럼 호랑이가 그런 색깔, 눈에 띄는 색깔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사냥이나 이런 거 생존에 성공할 수 있는 이유가 뭐 때문이라고? 다른 동물들이 색깔을 보는 것과 관련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첫 번째 뭐로 될 수 있다? 빈칸이 될 수 있습니다. 오케이? 자, 그리고 봐봐요. 여기 위에 호랑이의 볼드가 뭐야? 굵은이란 뜻이에요. 여기서는 자만스러운 그런 게 아닙니다. 굵은 이런 줄들은 또한 play a part 역할을 하는데 뭐 함으로써? break a 무너뜨린다요? 뭐를 무너뜨려요? The tiger's outline. 호랑이의 외곽선 있죠? 외곽선을 부서뜨림으로써 뭐한데? 중요한 역할을 한대. 자, 그리고 이것이 뭘 얘기하는 거야? 이렇게 그 굵은 줄들이 뭐 하는 거? 이런 타이거의 아웃라인을 이렇게 깨트리는 이것이 뭘 도와줘? 호랑이를 말하는 겁니다. 호랑이가 어떻게? 남아있을 수 있도록 해줍니다. 어떤 상태로? 위장인 상태로. 오케이? 자, 그래서 얘를 받을 수 있는 게 바로 앞문장의 요거기 때문에 얘가 또 뭐라고 할 수 있어요? 문장 삽입으로 할 수 있겠죠, 그죠? 그리고 참고로 이제 어법적으로는 help 목적어 뒤에 동사 원형도 되지만 뭐도 돼? 투부정사도 되죠, 그죠? 이런 건 기본적으로 챙겨주시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리고 도 뭐지만? 호랑이의 털이 아마도 컬러풀하고 노티서블. 눈에 띄어 보이지만 우리 눈에는 그것은 거의 어떻다? completely. 완전히 어떻대? detectable 하면 감지할 수 있는데 on이 붙으면 반대가 돼요? 감지할 수 없다. 누구한테? 다른 동물들한테는. 그래서 이게 약간은 결론적인 내용이니까 여기도 먹을 수 있어요. 아, 빈칸이 올 수 있구나.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3번 지문은 원래는 이제 함축 의미를 찾는 거였습니다.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빈칸이라던가 문장 삽입, 요지, 뭐 그런 것 정도로 볼 수 있고. 자, 일단 원래는 여기 closed, 폐쇄된 시스템이라는 게 원래는 이제 함축 의미를 찾는 거였습니다. 자, 그럼 일단 요걸 하나 먼저 봐주세요. 자, 이 글의 주제는 뭐냐면 do nothing farming에 가는 겁니다. do nothing이 무슨 말이야? 아무것도 하지 않는 농업이란 거죠. 자, 생각해봐. 농사란 건 보통 어떻게 해? 씨를 뿌리고 밭을 갈고 막 여러 가지 막 농약도 치고 비료 치고 막 이렇게 하는 거잖아. 근데 여기서 설명하는 농업은 그런 농업이 아니라 그냥 말 그대로 그냥 내비두는 거야. 그래서 마치 자연에서 어떤 자연스럽게 어떤 식물들이 자라고 하는 것처럼 그렇게 농작물을 재배하는 방식을 바로 do nothing farming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 글의 요지는 자연이 하는 것을 모방한 자연농법, 다른 말로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농업은 농작물이 뭐를 인간의 손길 없이 혼자 힘으로 성장이 아니라 성장이겠죠, 그죠? 좀 고쳐주세요. 성장할 수 있게 해준다. 그게 이 글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내용 자체는 그냥 한번 이제 쭉 한번 봐주시면 되고, 요 부분을 먼저 볼게요. 자, 자연농법은 does not use, 뭘 사용하지 않는데? 현대의 어떤 진보된 기술들 중 어떤 것도, 그러니까 농업에서 진보된 기술들 같은 것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뭐와 같은 거야? 기계라던가 뭐 농약이라던가 fertilizer는 뭐야? 비료를 얘기합니다. 오케이? 비료 같은 것들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자, instead 대신에잖아. 이런 거 안 써. 그럼 대신에 어떤 거 쓰는지 여기서 설명해줘. 자, 그것은 여기서 말하는 그것이 뭐야? 요거죠? 자연농업은 뭐 하려고 한다? 카피, 복제하려고 합니다. 뭐를? 자연이 하는 것을 복제하려고 해. 자, 그리고 이 자연농법 허락하는데 뭘 허락해? 자, 언어 목적어 뒤에 무조건 투부정사만 되죠, 그죠? 자, 뭐를? 작물들이 스스로 자라도록 뭐 한다? 허락합니다. 오케이? 그래서 instead가 와서 반대되는 내용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죠? 기계 사용하는 대신에 그냥 그대로 내비둔다. 요렇게 내용이 연결되는 거라서 문장 삽입될 수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 이런 방식으로 이렇게 자연이 하는 방식 그대로 함으로써 그것은 뭐다? closed system. 약간 폐쇄적인 시스템이다. 근데 어떤 폐쇄적인 시스템이야? 더 비용 효율적이고 환경 친화적인 그런 어떤 시스템? 좀 약간 폐쇄된, 닫혀진 시스템이다. 왜 폐쇄됐다고 하는 거야? 다른 걸 안 받아들이잖아. 그대로 내버두니까 뭐 한 거야?
closed system이라고 이렇게 한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 자연농법이 어떤 시스템으로서 여기서 표현됐는지, 오케이? 요것도 빈칸으로 갈 수 있으니까 챙겨 주십시오. 자, 4번은 어법 지문이었는데 얘는 기본적으로 당연히 어법으로 낼 가능성이 상당히 없겠죠. 그죠? 그래서 얘는 이제 순서도 괜찮고 문장 삽입도 괜찮고 뭐 아니면 주제, 간단하게 봤을 때는 이제 주제 정도인데 일단 주제는 이거야. 참여 민주주의의 정의와 그 참여 민주주의의 한계점에 관한 게 이 글의 내용입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참여 민주주의라는 게 일단 어떤 거냐면 그런 거야. 국민들이 정치에 참여 정책적인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걸 얘기하는 거야. 오케이? 그러면 잘 생각해봐. 국민들이 어떤 정책 참여나 의사결정에 참여하기 때문에 소수의 정치인에 대해서, 소수의 사람에 의해서 이 나라가 뭐라 그러지? 비리에 오염되거나 이럴 확률은 좀 줄어들겠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게 가장 이상적인 민주주의 형태인데 다만, 이게 한계점이 뭐냐면, 잘 생각해봐. 어떤 정책 결정이나 이런 거 할 때는, 예를 들어서, 금리를 올려야 할지, 예를 들어서, 특정한 부동산 가격이 너 모르고 있어. 그럼 그거를 제한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법을 하나 만들어야 되는데, 일반 시민들은 대다수는 그걸 알아볼라? 모르잖아. 교육 정책을 정할 때도 뭘 알아야지 정할 거잖아. 그럼 일반 시민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알 수가 없잖아. 그리고 그런 걸 만들려면 엄청 생업을 포기하고 거기에 많은 시간이나 노력을 투자해야 되는데, 일반 시민들은 그런 게 불가능하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어떻게 돼버린가? 대의민주주의가 되는 거죠. 대다수의 국민들의 의사를 대신 대표해 줄 수 있는 그런 대표를 뽑아서 그 사람들이 결국 뭐 하게 되는 시민을 위해서 다시 대신 일하게 되는 그런 식으로 이제 대표를 내세워서 해야 한다는 그런 약간 어떻게 보면 한계점이나 단점 혹은 그런 식으로 참여민주주의의 단점을 이제 커버해야 한다라는 그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요 부분을 일단 좀 만져볼게요. 봐봐. 참여 민주주의는 while similar to other forms of democracy, 다른 유형의 다른 형태의 민주주의와 유사한 반면에, 자, 인댓은 여기서 접속사로 쓰인 거예요. 뭐뭐라는 점에서란 뜻입니다. 자, 뭐라는 점에서 다른 형태의 민주주의랑 비슷하대? 여기서 말하는 힘이란 건 권력을 말하는 겁니다. 권력이 어디에 놓여 있어? 국민들의 손에 놓여 있다는 점에서 다른 민주주의 형태와 비슷한 반면에 참여 민주주의는 advocate가 옹호한다라는 뜻입니다. 뭘 옹호해요? 더 많은 참여와 대표를 옹호합니다. 뭐보다? 다른 민주주의보다. This is why. 자, 그래서 그것은 덜 뭐 할 가능성이 있는 거야? Corrupted by politicians. 정치인들에 의해서 오염될 가능성이 더 적다. 오케이? 이게 이제 여기까지는 뭐야? 장점인 거죠. 특징인 거죠. 자, 근데 however 나왔다는 건 반대되는 내용이 나와야 되잖아. 여기서 뭔가 긍정적인 면이 나왔습니다. 근데 however 나오면 그 뒤에는 뭐가 나와야 돼? 부정적인 측면이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however라고 이제 부정적인 측면이 나온다. 그런데 비평가들은, 그러니까 참여 민주주의를 비평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This type of democracy, 이런 종류의 민주주의가 뭐야? 참여형 민주주의가 is not realistic, 뭐 하지 않다? 현실적이지가 않다. 100% 실현 가능하지 않다라는 말을 하고 싶은 거죠. 그죠? 여기서부터 이게 왜 비현실적인지 그 단점에 대해서, 한계점에 대해서 쭉 서술하는 내용이 나온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얘를 기점으로 해서 단점에 대해서 쭉 설명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얘가 문장 삽입 가능하구나.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나머지는 그냥 한번 봐주시면 돼요. 그리고 어법적으로는 이거 하나 봅시다. 자, as such가 그래서란 뜻입니다. 여기도 살짝 보면, 그래서 그것은 뭘 요구해? 시간과 노력, 평균적인 시민이 할 수 없는 그런 시간과 노력을 요구합니다. as such, 그래서로 해석하시면 돼요. as such, 그래서, 그러므로 대표들이 whose job day인데, whose는 소유격 관계대명사죠. 뒤에 어떤 문장 와야 돼? 완전한 문장이 와야 됩니다. 오케이? 자, 이 사람들의 직업이 뭐인가? It is to understand, 이해하는 것이. 뭘 이해? 복잡성과 그런 어떤 결과들, 정책적인 어떤 정치적인 정책들의 복잡성과 어떤 결과들을 이해하는 것이 직업인 이 대표들이 뭐하다? need to represent, 다수의 국민들을 대표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된 거고, 자, 참고로 여기에 뭐가 되면 안 돼? who라던가 whom이라던가 which라던가 이런 거는 전혀 올 수가 없습니다. 오케이? that 올 수가 없습니다. 소유격 관계되면서 자리라서. 자, 그 다음
얘 같은 경우에는 자, 5번 지문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이제 어휘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이 어휘 문제의 원래 주제가 뭐냐면 The Principle of Double Effect라고 해서 이중 효과의 원리, 원칙에 관한 글이었어요. 오케이? 여기서 말한 이중 효과가 뭔지를 이해하는 게 중요한데 이 이중 효과란 건 뭐냐면 의도적인 피해가 의도적이지 않은 피해보다 뭐라고? 더 나쁘다라고 생각하는 걸 말하는 거야. 이게 뭐냐면 똑같이 해로운 결과를 초래한다 할지라도 이런 해로운 결과를 의도하고 초래한 사람이 있는 반면에 의도하지 않고 초래를 한 사람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뭘 예를 들면 운전을 예를 들어. 잘 들어봐. 운전을 하면 차량을 운행하면 탄소가 배출되잖아. 그죠? 환경에 나쁘죠. 해를 입히죠. 그죠? 그리고 기름 쓰니까 그 기름으로 인해서 환경에 오염이 되잖아. 근데 내 직업이 예를 들어서 택시 드라이버야. 그럼 나는 이 일을 안 할 수 있어 없어? 먹고 살면 해야 되잖아. 그러면 내가 의도하진 않았지만 환경에 해를 입히는 거죠. 그죠? 근데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이 있어? 슈퍼카 타고 다니면서 그냥 취미로 막 차 타는 게 막 드라이브인 이런 사람들 있잖아. 이런 사람들은 사실은 이게 환경에 나쁘다는 것도 알고 있어요. 그리고 굳이 자동차 운전을 취미로 하지 않더라도 다른 좀 좋은 뭐 자전거 탄다던가 뭔가 사실 대안이 있잖아. 대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환경에 그런 효과가 있는 것도 알면서도 그냥 이렇게 차량을 운전하는 이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이런 의도가 어떻다는 거야? 어쩔 수 없이 생업 때문에 운전하는 이런 사람들의 의도보다는 훨씬 더 안 좋다고, 나쁘다, 재질이 나쁘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의도치 않은 피해보다는 의도한 효과가, 의도해서 뭔가 나쁜 효과를 준 게 더 나쁘다라는 게 바로 이 double effect, 이중 효과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얘는 첫 문장에 보면 바로 이제 그 날이 나오죠. 뭐에? 이중효과 원칙은 뭐라고 주장한다? 의도적인 해가 도덕적으로 말하는 거야. 도덕적으로 더 나쁘다고 뭐보다? 의도하지 않는 효과보다. 그래서 그걸 말한 거는. 그리고 나서는 이제 taking a driving a car for example. 여기서 이제 그래서 내가 말했던 그 예시를 지금 든 거죠. 그죠? 그리고 참고로 이제 또 문장 삽입을 할 때 여기 한번 봐봐요. 운전이 a job requirement for some people. 몇몇 사람들한테는 직업적인 요건입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들한테 그것은 뭐가 됐어? 그들이 재미를 가지는 하나의 방법이 됐습니다. 자, however이 나타나는 건 뭔가 반전이 일어나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봐봐. 운전은 널리 식별되어집니다. 뭐로써? leading contributor 하면 이거 무슨 뜻이야? 굉장히 선두하는 그런 기여인데 뭐에? 글로벌 워밍. 지구온난화의 주범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지구온난화의 주범으로 식별되어져 있습니다. 여기서 운전을 해. 운전 직업 때문에 하는 것도 있고 근데 재미로 운전하는 사람도 있어. 그런데 운전이 뭐라고? 되게 안 좋은 결과를 초래하는 이런 거라고. 이렇게 이제 운전에 대해서 반전적인 내용이 좋기 때문에 얘가 뭐가 될 수 있어요? 문장 삽입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밑에서부터는 뭘 얘기할까? 이 두 명에 대해서 얘기하겠죠? 어쩔 수 없이 하는 사람들에 대한 거, 그 다음에 재미로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게 왜 재미로 하는 놈들이 더 나쁜 놈들인지 그걸 이제 알려주는 그 내용이 그냥 쭉 서술이 되는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그런 거 하나 봐주시면 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어법적으로 이거 이제 분사구문이잖아? 분사구문이잖아요. 그죠? 얘는 뭐가 되면 안 돼? seeing이 되면 안 됩니다. 뒤에 보면 목적어가 있어 없어? 목적어가 없잖아. 그래서 지금은 과거 분사로 쓰인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면에서 보여졌을 때 우리가 뭐라고 주장할 수 있다? 두 번째 그룹의 행동이 더 나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 이렇게 간 겁니다. 오케이? 자, 그리고 얘는 이제 좀 가벼운 내용이에요. 자, 미트 프리 다이어트가 뭐냐면 그냥 채식주의야. 그래서 고기가 없는, 이를 하나 좀 지워주세요. 고기가 없는 식단에 대한 계속 변화하는 태도에 대한 건데, 옛날에는 고기 없이 채소만 먹으면 어떤 생각이 있어서? 충분한 영양소를 얻지 못하니까 몸에 해롭다라는 그런 인식이 있었다고. 근데 요즘에 그런 인식이 바뀌고 있다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제목으로는 채식주의자 식단이 insufficient, 불충분한가. 그러니까 영양소를 충분히 이제 공급해 줄 수 없습니까? 이런 게 이제 제목으로 들어갈 수 있는데, 자, 결론만 얘기하면 그래요. 육류가 없는 식단, 그냥 채식주의 식단도 충분한 영양소를 공급할 수 있다라는 인식이 지금 뭐라고? 퍼지고 있다. 왜? 단백질을 고기에만 있는 게 아니잖아. 뭐에도 먹을 수 있어? 콩, 두부 이런 거로 대체할 수 있잖아. 그래서 채식주의 식단만으로 충분한 영양소를 공급할 수 있다라는 그런 인식이 퍼지고 있다라는 글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내용 자체는 그냥 쭉 한번 봐주시면 됩니다. 오케이? 그렇게 어려운 부분은 없었어요. 자, 어법적으로는 이거 make가 5형식 사역이니까 여기 뭔가 동사원형 거, 그 정도만 이제 눈에 띕니다. 연결사 같은 거 하나 봐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 hardly는 무슨 명사? 무슨 부사? 부정어구입니다. 거의 뭐하는? 자, 부정어구가 문득 왔을 때 어떻게 되는가? 도치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지금 hardly can 이렇게 된 거야. 오케이? 근데 해석 자체는 그냥 그대로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한편 너는 거의 뭐 하지 않는다? 온라인에 가지 않는다. 뭐 없이? come across가 우연히 마주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연히 마주치는 것 없이 온라인에 접속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어떤 거야? 어떤 과일이나 야채에 대한 어떤 기사를 우연히 마주치는 것 없이는 온라인에 가지 않는다. 이게 무슨 말이야? 온라인에 접속을 하면 항상 뭐를 본다고? 과일이나 야채와 관계된 그런 뭐 기사를 그냥 우연히 보게 된다라는 말을 하는 거죠. 오케이? 근데 포인트는 어쨌든 hardly 때문에 지금 도치가 일어나 있다. 이 정도만 챙겨주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7번 질문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뭐였냐면 바로 순서였죠, 순서. 얘 같은 경우에도 이제 문장 삽입 주제 요지 정도로 보면 되는데, 자, 일단 요것도 볼게요. 얘는 글의 주제가 뭐냐면 기계적인 시계를 메커니컬 클락이라고 합니다. 기계적인 시계의 발명이 결국 뭘 만들었다? 경제적인 성공을 가능하게 만들었다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냥 시계, 옛날에 뭐 해시계, 물시계 뭐 이런 시계 많았잖아. 근데 그런 시계 말고 지금 우리가 흔히 사용하고 있는 이제 손목시계라든 아니면 벽에 돌아가는 그런 기계적인 추를 이용해서 돌아가는 그런 시계들이죠. 이런 시계들의 발명을 인해서 경제적으로 더 큰 성장을 이룰 수 있게 만든 굉장히 중요한 발명품이라는 내용이에요. 이 시계가. 그래서 기계식 시계가 인류 경제 발전에 가장 중요한 진보를 이루는데 굉장히 큰 역할을 했다는 게 이 글의 내용이었습니다. 내용 자체는 그냥 이 내용밖에 없어요. 다른 뭐 복잡한 내용이 있거나 그런 건 없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하나 쭉 한번 봐주시면 되고, 어법적으로 뭐 특이하게 그렇게 어려운 부분 없고, 자, 요 부분만 잠깐 볼게요. 자, 여기 이전에는, however, 이전에는 다 무슨 내용이냐면 시계가 없었다는 내용이에요. 오케이? 그래서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Business people, 사업가들은 had no real way니까 무슨 말이야? 실질적인 방법이 없었대. 뭐 할 수 있는? 그들의 활동을 계획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법이 없었습니다. 왜? 시계가 없잖아. 일정을 짤 수가 없잖아. 시계가 없는데 어떻게 일정을 짤 거야. 그죠? 근데 하지만 나왔다는 건 뭐야? 이제부터는 일정을 짤 수 있다라는 내용이 나와야 되겠죠. 하지만 once, 일단 뭐뭐 하면이란 뜻입니다. 일단 뭐 하면서? 정확한 기계적인 시계가 뭐 하면서? 발명되면서 시간이 어떻게? 오브젝티브니까 뭘 얘기하는가? 객관적으로 하는 뜻이죠. 그죠? 객관적으로 뭐 할 수 있어서 측정될 수 있었고 공유되어질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가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계획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시계가 없었으니까. 하지만 기계 만들고 나서는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었다. 그래서 그 뒤에는 뭐야? 시계 발명하고 나서 어떻게 이렇게 경제 활동을 하는데 시계가 도움을 줬는지 그 내용을 말하는 거지. 그죠? 자, 그리고 8번을 봅시다. 자, 얘는 문장 삽입이었으니까 문장 삽입을 삽입으로 또 넣는 경우는 굉장히 희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는 기본적으로 순서, 문장 삽입은 거의 순서로 바뀐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순서 문제는 거의 문장 삽입으로 바뀌는 거고, 오케이? 자, 그래서 얘는 이제 순서, 글의 순서가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좀 잘 봐주시면 좋겠고, 원래 여기 이렇게 밑줄 긋고 이렇게 이탈릭시 된 부분이잖아요. 이게 원래 문장 삽입으로 들어갔던 그 이제 문장입니다. 참고로. 자, 그리고 얘는 뭐냐면 sympathy가 뭐냐면 공감입니다. 오케이? empathy는 뭐야? 동정을 얘기하는 거야. 오케이? 이 글은 공감과 동정의 차이점에 대한 내용이에요. 사실 비슷하잖아. 우리가 느낄 때 뭐 공감을 한다거나 동정을 한다거나 뭔가 거의 비슷비슷하잖아. 이게 도대체 어떤 차이가 있을까 그런데, 자, 그래서 이거는 그거에 대한 설명을 해주는 거야. 그래서 정리를 해주면 이런 거죠. 공감은 뭐야? 다른 사람들을 향한 굉장히 친사회적인 행동을 이야기하는 반면에, 친사회적이란 건 뭐야? 네가 만약에 어떤 사람에 공감을 했어. 그럼 그 사람 도와주기 위해서 뭔가 이렇게 기부를 한다던가 뭔가를 한다고, 이런 행동을 한다고. 그런데 동정은 단지 뭐야? 다른 사람이 지금 힘든 시간을 지내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다는 것을 단순히 그냥 인식만 가. 그냥 뭐야? 딱 보고, 길고양이가 다쳐서 쓰러져 있어. 공감을 하는 사람은 공감을 하지 마. 얘를 데리고 어떻게 하는 거야? 수의사 데려가는 거고, 동정심을 느낀 사람은 불쌍하다. 이렇게 그냥 쌩까고 그냥 가는 거라고. 그 차이라고. 지가 어떤 것도 하지 않고 불쌍해 말로만 이렇게 떠드는 걸 얘기하는 거야. 오케이? 이해되시죠? 다친 고양이를 보고 지가 안아서 병원에 데려다 주는 게 뭐야? 공감인 거고, 불쌍해 그리고 쌩하고 가는 게 뭐다? 동정이다. 그걸 말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가장 부분, 이제 그래서 초반에는 공감이 뭔지 설명해주고, 이게 후반부에는 뭘 얘기하는 거냐면 이제 동정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를 봐주시면 돼요. 자, 여기가 이제 사실상 이제 주제문인데, 자, 그래서 empathy, 공감이
사람이 뭐 하도록? 직접적으로 반응하도록 만드는 반면에 뭐해? 어떤 다른 사람한테. sympathy가 뭐라고? 동정은 more of passive form. 더 그러니까 수동적인 형태에 가깝다는 거야. 더 수동적인 형태인데 뭐해? 단순히 feeling compassion. compassion이 연민입니다. 불쌍하게 생각하는 거. 다른 사람을 불쌍하게 느끼는 것에 굉장히 수동적인 형태다. 수동적이란 거 뭔가 행동을 한다는 거 안 한다는 거야? 안 한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보면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엠퍼시란 건 굉장히 적극적인 형태인가? 뭔가 행동을 나타내는 형태라면 얘는 심퍼시 공감은 굉장히 수동적으로 어떤 행동도 초래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내용이죠. 그죠? 그래서 여기가 가장 핵심적인 내용 주제문이기 때문에 뭐도 올 수 있다? 빈칸이 올 수 있습니다. 되시겠죠? 자, 그 다음 지문은 자, 의미 추론이었습니다. 또 9번 지문이었는데 얘는 뭐에 관한 내용이냐면 윤리적인 문제에 관한 게 이 글의 주제였어요. 근데 뭐와 관련된 윤리적인 문제냐면 자, with regard to와 뭐와 관련된이라는 뜻입니다. 참고로. 오케이? 자, taking a memory improving drug. 그러니까 기억력을 향상시켜주는 약을 먹는 것과 관련된 윤리적인 문제에 관한 내용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 글에서 뭐를 얘기하냐면 한번 생각해봐. 기억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약이 있대. 그럼 이 약을 사람들이 다 어떻게 하겠어? 먹으려고 하겠죠? 뭐 공부를 한다던가. 근데 한번 기업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기업의 입장에서 직원들한테 이 약을 먹이는 이유가 뭐가 될까? 그냥 너 좋으라고? 아니죠? 이런 거야. 얘네한테 약을 먹이면서 같은 시간 동안 더 장기간 동안 더 잘 일할 수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비슷한 돈을 주면서 약간의 투자로 얘네들을 더 뭐 하게든가? 굉장히 심하게 부풀어 먹으려고 하는 의도가 깔릴 계산이 굉장히 높잖아. 오케이? 그래서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기억력을 향상시키고 집중해주는 약들이 결국에는 뭐야? 사람들, 이 사회 자체가 일에만 뭐 하도록 초점이 맞춰진 사회를 초래할 수가 있어서 결국 일과 삶의 균형을 뭐 하게 수다? 무너뜨리게 할 수 있다. 그래서 이 기억력을 향상시키는 약이 윤리적으로 어떨 수 있다? 좀 안 좋을 수 있다는 거죠. 일만 시키게, 공부만 시키게. 이래서 기억력 집중력 향상시켜준 약이 있다고 하면 엄마들이 수험생들 다 무조건 먹일 거 아니야. 그러면 그 말은 무슨 말이야? 예전에는 한 4시간 하다가 좀 쉴 시간을 줬다면 지금은 중간에 쉬지도 못하고 계속 공부만 시킬 거 아니야. 사람을 기계처럼. 그런 걸 초래할 수 있다라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내용 자체는 뭐 간단하기 때문에 그냥 봐주시고 여기서 봐봐요. 자, 일과 관련해서 아마도 그것은 그 약은 사람들이 뭐 하는 거? 더 생산력 있는 것, 생산력이 있어지도록 도움을 줄 겁니다. 사무실에서. 그리고 뭐 하도록? Get that promotion. 이제 프로모션이 승진이야. 승진을 얻을 수 있도록 사람들이 도와줄 겁니다. 이건 이제 막 긍정적인 측면이죠. 오케이? 이 약의 긍정적인 측면을 얘기해서 근데 하지만 했으니까 여기서 이 약의 부정적인 측면 말하겠죠. 하지만 뭐 하면서 그와 같은 약의 개발이 becomes a reality, 현실이 되면서 it seems that 보인다. 뭐가 보인다? There may be an obstacle, 장애물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뭐 할 장애물? 극복해야 할 장애물이 있는 것처럼 보인다. 자, 장애물이 있다는 건 좋은 거야, 나쁜 거야? 나쁜 거죠, 그죠? 그래서 이 밑에서는 다 무슨 내용이야? 바로 이 극복해야 할 장애물에 관한 내용이 이제 쭉 이어지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앞에서는 긍정적인 측면, 뒤에서는 그 장애물 얘기하니까 여기가 뭐로 갈 수 있어? 문장 삽입도 될 수 있고, 여기서 이 글의 뒤에 내용이 다 장애물에 관한 거니까 여기 빈칸으로도 갈 수 있는 거죠. 오케이? 되겠습니까? 자, 그 다음 10번에 갈게요. 자, 이거는 내용 진짜 쉬워요. 그래서 이제 따로 보진 않고 간단하게만 이제 설명해 줄게요. 원래는 어법 시험에서 이거는 뭐냐면 두 마리 개구리인데 배시 뭐냐면 우유통을 얘기하는 건데 우리가 생각하는 우유통이란 건 그냥 이렇게 우유 꽉 같은 거밖에 없잖아. 근데 옛날에는 사실 나도 그런 걸 안 봤지만 옛날에 이제 영화나 이런 데 보면 우유를 어떻게 넣으면 쇠통 있죠? 엄청 큰 쇠통 같은 거에다가 플란다스의 개나 막 이런 거 보면 걔가 우유를 막 배달하는 애였거든. 엄청 큰 쇠통에다가 우유를 가득 담아가지고 이걸 뭐 하는 거야? 사람들한테 막 가져다 주면서 배달을 해주는 약간 이런 거야. 요 뱃이 바로 뭘 말하는 거냐면 이런 큰 우유통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가 뭐냐면 이 우유통 속에 빠진 두 마리의 개구리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한 마리는 뚱뚱해. 한 마리는 날씬해. 근데 이게 뚱뚱하고 날씬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거야. 두 마리 개구리가 빠졌어. 그래서 호적거릴 거 아니야. 왜냐면 호적거리지 않으면 죽을 거 아니야. 빠져서 개구리도 숨을 쉬어야지 사니까 우유에 빠져서 죽을 수 있잖아. 그래서 계속 젓고 젓다가 몇 시간 동안 젓다가 너무 힘든 거야. 그래서 빼빼 말은
이제 개구리가 친구야, 나는 더 이상 안 될 것 같아. 나 너무 힘들어. 그러니까 야, 뚱뚱한 개구리야, 야 계속 우리 계속 이렇게 하다 보면 열심히 하다 뭔가 방법이 생길 거야. 근데도 안 돼, 나 너무 힘들어 하고 빼빼 마른 애는 빠져서 죽었어. 근데 뚱뚱한 놈은 안 포기해서 계속 졌다 보니까 우유가 뭐가 돼서 우유가 계속 하자. 그러면 유청이랑 분리돼서 뭐 내가 버터 되잖아. 그래서 계속 개구리가 졌다가 이게 우유가 버터가 돼서 살아남았다는 얘기입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비현실적인 얘기죠. 오케이? 그래서 이거 나잖아. 그래서 우유가 뭐로 바뀌었다? 딱딱한 버터로 바뀌었다 마침내. 그리고 그 뚱뚱한 개구리가 마침내 그 우유등에서 뛰쳐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글에서 주는 교훈이 뭔 거야? 포기하지 않고 계속 노력하다 보면 뭐가 있다? 길이 열린다는 거죠. 굳이 그걸 이제 영어적인 그런 속담 같은 걸 한다면 where there's a will, 여기서 말하는 will이란 건 의지입니다. 의지가 있는 곳에 뭐가 있다? 길이 있다. 그러니까 의지를 갖고 계속 끊임없이 하다 보면 뭐가 생각나? 길이 생긴다는 거죠. 그러니까 포기하지 말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 글의 주제 교훈과 관계된 이런 거를 이제 낼 수 있다 봐주시면 되고, 그리고 여기서 이제 중간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요. 자, 그들은 had nothing to do but 동선에 이거 할 수밖에 없었다는 뜻이야. 그들은 뭐 할 수밖에 없어요? 수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수시간 동안 패들리니까 이제 손발을 막 휘저은 후에 그 마른 개구리가 점점 피곤해졌고 숨이 헐떡여졌으며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그 뚱뚱한 개구리가 말했습니다. Keep trying. 계속해서 노력해 내 친구야. 반대되는 내용이죠. 힘들어서 나 이제 안 되겠어. 도와줘. 야, 계속해. 계속 하다 보면 돼.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Something good will happen. 좋은 어떤 일이 일어날 거야. 그냥 네가 이렇게 계속 하다 보면 좋은 일이 일어날 거야. 이런 말을 하는데, 자, 그래서 이런 것도 낼 수 있어요. 좋은 일이 일어날 거야 라는 이 말의 의미가 뭔가? 지금 이 상황에서 좋은 일이 일어날 거라는 거의 의미는 하나밖에 없죠. 뭐야? 우유통 바깥으로 탈출하는 거. 그거 말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얘가 뭐가 될 수 있다? 의미 추론도 가능하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어요. 자, 그리고 그 다음으로 갑시다. 자, 이 글의 주제는 의학 철학입니다. 의학 철학이 하는 것과 무엇에 기여를 하는지에 관한 내용이에요. 의학 철학이란 말도 어렵네. 의학 철학이란 게 어떤 것이고 이게 어디에 무엇에 이제 기여를 하는지에 대한 내용인데, 이런 걸 의학이랑 의학 철학은 같은 걸까 다른 걸까? 전혀 다르다면 다르고 비슷하다면 비슷한 거죠. 그럼 이런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의학 철학이란 거는 그러니까 뭔가 환자를 치료하는 데 있어서 약간 도덕적인 딜레마에 빠지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 도덕적인 딜레마에 대해서 그냥 연구하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좀 뭔가 도덕적이고 약간 윤리적인 거, 그런 거에 대해서.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죽은 사람을, 보통 시체를 죽였잖아. 그 시체를 기증한 사람들을 이제 의사나 이렇게 수습생들이라고 하죠. 그런 의과생들한테 이제 기증을 하면 걔네들이 이걸 해부해가지고 이렇게 연구를 하는 거잖아. 근데 내가 그게 도덕적으로 올바른 걸까? 올바르지 않은 걸까?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잖아. 그럼 이런 문제들이 도덕적인지 아닌지를 심층적으로 연구하는 학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오케이? 그런 겁니다. 그냥 실질적으로 의료 행위 같은 거에 대한 게 아니라 말 그대로 의료와 관계된 어떤 여러 가지 관념들이 있죠. 그런 철학적인 주제들에 대해서 연구하는 학문을 뭐라고 생각하면 된다? Medical, Philosophy of Medical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Medical Philosophy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첫 문장만 살짝 보면 의학 철학, 그죠? 의학 철학은 상대적으로 최근에 필드가 분야란 뜻입니다. 연구 분야입니다. 근데 언제 발달했던 거야? 21세기에 발달돼. 오케이? 그러니까 최근에 생긴 거예요, 상대적으로. 그래서 이 의학 철학을 연구하는 이 개인들은 try to, 뭐 하려고 노력한대? 지적인 어떤 측면들을 이해하려고 노력합니다. 뭐에? 의학 산업을 더 잘. 그냥 의학 산업에 대해서 더 잘 이해하고자 노력한다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니까 구체적인 예시가 들어가는 거야. 뭐에 대한 예시야? 어떻게 의학 산업을 더 잘 이해하려고 노력하는지에 대한 예시인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 의학 철학의 철학자들은 아마도 뭐를 연구할 수 있어? 모럴이니까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문제를 연구할 수 있습니다. 뭐와 관계된? 건강, 질병, 치료법과 관계된. 요거에 대한 그 구체적인 예시가 나왔죠. 그죠? 그래서 얘가 뭐가 될 수 있어? 빈칸 될 수 있구나. 그냥 문장 삽입 될 수 있구나. 이런 거 하나 봐주시면 되고. 자, 그리고 그들은 또한 conceptual question이 뭐냐면 개념적인 질문이에요. 그들은 또한 개념적인 질문을 합니다. 건강의 의미가 뭡니까? 그 다음에 또
특성이야. 치료의 특성, 본성이란 게, 본질이란 게 뭡니까? 이런 되게 개념적인 질문 같은 거 많이 한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의료, 헬스케어가 의료계 전문가들이 뭐가 부족해? 시간이 부족하죠. 뭐에 대해서? 그와 같은 추상적인 토픽에 대해서 생각할 시간이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의사들이 이런 걸 언제 생각하고 있겠어? 한 명이나 도우야 되잖아. 왜냐하면 그들이 뭐에 집중해야 되냐? practical tasks, 그러니까 실용적인 어떤 일에 집중해야 하기 때문에 뭐와 같은 어떤 처방전을 쓰던가 환자와 이야기하는. 자, 그래서 대신에, 여기서 대신에란 건 누구야? 이런 의사들 대신에 의학 철학자들이 뭐를 연구한다? 이론을 연구합니다. 뭐에 대해서? 중요하지 않은 결정이에요. 중요한 결정이 아니야. 오케이? 중요하지 않은 결정에 대해서 공부를 합니다. 근데 어떤 결정이야? 바쁜 의사나 간호사들이 말 수 없는, 고려를 할 수 없는. 그러니까 바쁜 실제 의사들이 할 수 없는 그런 질문들에 대해서 얘네들이 대신 탐구를 해준다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의학 철학은 따라서 뭐가 가지고 있다? 본질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어디 기여해? 의학적인 분야의 어떤 발전에 뭐하고 있다?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개념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진보, 발전을 이루는 데 기여를 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이 글의 주제는 뭐냐면 How effective the algorithms of music recommendation system are.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유튜브 레드라던가 멜론 같은 데 가면 음악을 추천해주는 시스템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음악 추천 시스템에 이런 사용된 이런 이제 알고리즘들이 얼마나 효과적인지 아닌지에 관한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에서 추천 시스템은 음악에 어떻게 됐다? 편향되어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대중음악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고 좀 약간 소수, 약간 마이너한 음악을 되게 좋아하는 사람이 있잖아. 근데 그런 사람들한테는 이런 추천 시스템이 어떻다는 거야? 그렇게 좋지 않다고. 왜? 이런 소수의 사람들의 취향에 맞춰진 게 아니라 대중들이 좋아하는 그런 음악을 추천하도록 그렇게 알고리즘이 짜여 있어서 그렇게 효과적이지 않다는 내용입니다. 오케이? 그럼 다르게 얘기하면 이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에서 추천 시스템이 약간 문제점에 관한 내용인 거죠. 그죠?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일단 기본적으로 빈칸이었으니까 주제, 순서, 문장, 삽입, 요지 같은 거 이제 나올 수 있다. 이 정도로 보여주시면. 그리고 이 정도만, 요것만 보고 이게 좀 잠깐 쉴게요. 자, 그 연구는 발견했습니다. 알고리즘들이 잘했어. 뭐를? 예측하는 걸 잘했대. 뭐를? 메인스트림 뮤직이 대중음악이에요. 대중음악 팬들이 좋아할지 모르는 것을 예측하는 걸 잘했습니다. 근데 그들은 뭐 하지 않대? 효과적이진 않았대. 똑같은 것을 뭐 하는데 예측하는데 비주류 음악 청취자들한테 예측하는 데는 별로 못 잘했대. 자, therefore는 언제 쓰는 거야? 원인과 결과죠. 따라서 뭐처럼 보인다? as도는 뭐랑 같은 뜻이야? as if랑 같은 말이죠. 마치 뭐처럼 보인다. 그러니까 마치 뭐처럼 보이는데 추천 시스템이 어떻게 된 것처럼 보인대요? 편향된 것처럼 보입니다. 뭐를 향해서? 대중음악을 향해서 편향된 것처럼 보입니다. 사실은 여기가 이제 사실 주제문이었기 때문에 원래 빈칸이 뚫려 있었던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결론이가 음악 추천 시스템에 있는 이 시스템이 뭐에 됐다? 대중음악이 좀 편향되어 있다는 거. 그래서 얘한테는 효과적이지 않잖아. 그 이유가 뭐야? 그 이유를 설명해 준 거냐. 얘네한테 비주류 음악에는 그 효과적이지 않은 그 이유를 설명해 주고 있잖아. 왜? 대중음악이 편향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인과관계로 이렇게 연결됐기 때문에 뭐가 될 수 있다? 문장 삽입된다. 자, 13번은 이제 순서인데 이거는 이제 과학 지문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좀 내용도 좀 같이 보긴 할 건데 일단 주제는 뭐냐면 과학적인 이유인데 어디에 숨어 있는 갑작스런 날씨 변화와 그러니까 아픈 무릎 사이의 관계 이것에 이 뒤에 숨어 있는 그 과학적인 이유입니다. 그래서 요지는 이거예요. 폭풍 전에 기압이 어떻게 돼? 낮아지죠? 그죠? 그래서 우리 몸에 가해지는 압력이 줄어들어서 우리 내부의 이런 조직들이 부풀어오르게 되고 이 조직이 관절에 압력을 가하면서 통증이 발생된다. 그래서 무릎이 쑤리네, 비가 오래나 이게 맞는 말이라고. 과학적인 이유가 있다라는 그 내용입니다. 오케이? 자, 이거는 내용도 하나 좀 보면서 좀 가입시다. 자, 실제로 자, 만약 날씨가 갑작스럽게 바뀌고 너의 그러니까 무릎이 뭐 하시다면 아프기 시작하다면 두 개가 어떻게 연결이 되어 있을까요? 그죠? 자, 실제로 그것들은 뭐가 있다? They are connected라는 뜻입니다. 생략돼서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there may be actual scientific reason behind. 그 뒤에는 뭐 있을 수 있다? 과학적인 이유가 있을 수 있대. 자,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자주 생각하진 않지만 공기가 presses down이니까 아래로 누릅니다. on everything below. 그 아래에 있는 모든 것을 뭘 포함해서? 우리 신체를 포함해서. 자, 이것이 뭐라고 부른다? barometric pressure. 이게 뭐라고 부른다? barometric pressure가 기압입니다. 기압이라고 불립니다. 자, 우리의 신체가
so sensitive to it. 이 it이 뭘 말하는가? 바로 기압을 얘기하는 거예요. 기압에 너무 민감해서 결과죠. 어떤 변화도 뭘 가진다? 우리한테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니까 기압에 우리가 민감하기 때문에 그 기압이 바뀌었을 때 우리가 바로바로 알 수 있다는 거죠. 자, 구체적인 예시가 되네요. 자, 예를 들어서 기압이 드랍스 떨어졌을 때 예를 들면 바로 직전에 뭐 태풍 바로 직전처럼 기압이 갑작스럽게 떨어졌을 때 더 적은 압력이 우리 몸에 가해집니다. 그리고 그것은 뭘 만들어? 우리 몸 안에 티슈 안쪽에 있는 조직이 뭐 하도록? to swell. swell이 부풀어 오른다. 부풀어 오도록 만듭니다. 자, 그리고 이러한 부풀어온 조직. 자, 여기서 봐봐. 이 부풀어오른 조직이 뭘 얘기하는가? 바로 위에 나왔던 요 내용이죠. 그죠? 그래서 얘가 뭐로 하는 거야? 문장 삽입도 가능한 거예요. 이게 뭐 한다? 우리 joints가 관절이를 말하는 거야. 우리 관절에 뭐 한대? 압력을 줍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느끼는데 뭐? 어깨, 엉덩이죠. 그 다음에 무릎, 그리고 손, 그 다음에 어깨와 같은 관절부에서 뭘 느끼네? 그러한 긴장감을 느끼게 됩니다. 자, 그리고 그것이 바로 통증을 만드는 것입니다. So, 그래서 when you or grandfather says, 자, 너희 할아버지가 이렇게 말했을 때 그가 태풍이 오고 있다는 걸 안다라고 말했을 때 왜냐하면 그의 무릎이 아프기 때문에 와, he is telling the truth. 그는 뭘 말하고 있는 거다? 진실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자, 여기도 이제 빈칸이 될 수 있는 게 할아버지가 이렇게 말했을 때 그게 뭐다? 어떤 건지 이렇게 갈 수 있겠죠, 그죠? 자, 그 다음 질문으로 갈게요. 자, 14번은 문장 삽입이었는데 요거는 뭐에 관한 내용이냐면 새로운 법과 관련된 대립되는 의견들에 대한 내용이에요. 이 새로운 법이 어떤 법이냐면 바로 모든 형태의 저작권 위반을 인터넷상에서 방지하는, 그러니까 저작권 보호법이죠. 이 저작권 보호와 관련된 이런 법과 관계된 좀 약간 갈등되는 의견에 대한 내용이에요. 이거를 옹호하는 사람이 있고 옹호하지 않는 사람이 있겠죠. 예를 들어서 저작권을 함부로, 저작권 위반을 강하게 반대하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저작권 위반을 이제 예방하는 법을 강하게 주장하는 사람들은 어떤 음악 산업에 있거나 어떤 저작권과 관련된 일을 하는 기업들이 그렇게 할 거잖아. 근데 일반 사용자들한테서는 표현의 자료라든가 정보를 자연스럽게 이제 정보가 자연스럽게 이렇게 막 흘러야 되는데 그런 걸 막는다고 생각해서 일반 사용자들 이런 걸 좀 반대하겠죠. 그죠? 그래서 온라인 저작권 침해 확산에 따라 저작권 침해를 막는 법안이 이제 발의가 됐고 연예 산업은 이 법안을 지지한 반면에 일반 사용자들은 정보의 흐름을 막는다고 마다 반대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내용 자체는 한번 읽어봐 주시면 되겠어요. 나머지는 뭐 그냥 연결사라던가 특히나 이거는 좀 중요한 게 어휘 문제로 내기가 좀 좋습니다. 오케이? 자, 여기서 이제 프릭션이라는 게 무슨 말이야? 마찰이죠, 마찰. 오케이? 마찰을 얘기합니다. 프리벤트는 예방하다죠. 그리고 여기서 B를 보이십니까? 영수증을 말하는 게 아니야. 여기서 말한 B는 법안을 얘기합니다. 입법한 실제로 만든 법안이 아니라 법을 만들기 전에 이 법을 만들겠다라는 제안서를 내잖아요. 그걸 빌이라고 합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뭐 나머지 어법적으로는 크게 뭐 상관되는 거 없고 요런 거 이제 블락, 막다. 정보의 흐름을 막는다. 이렇게 블락이고 페이버를 막 선호한다, 호의적으로 여긴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오케이? 동사로 쓰인 거예요, 여기서는. 그래서 이런 어휘들 중심으로 해서 한번 봐주시면 되겠어요. 자, 그리고 15번은 또 빈칸이었는데 얘도 일단 먼저 봅시다. 이거는 뭐냐면 이건 이제 좀 같이 좀 볼 텐데 뭐냐면 결정주의자들이 가지고 있는 자유의지에 대한 그들의 입장을 말하는 겁니다. 이거 뭐냐면 결정론자들은 모든 것은 이전 사건의 결과로서 여기기 때문에 자유의지를 갖거나 독립적인 선택을 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한다는 거. 이 글에서는 바로 이런 결정론자들이 어떤 생각을, 자유의지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는지에서 간단하게 이제 묘사한 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좀 간단하게 봅시다. 자유의지의 주제가 has been debated니까 막 토론되어져 왔습니다. for centuries, 수백 년 동안 누구에서? 철학자들에 의해서. 자, 논이니까 있다는 거 없다는가? 여기서 좀 약간 특이한 게 논이라는 거는 사실 단수도 될 수 있고 복수도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뭘 찾았어요? have. 복수로 지금 취급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도 더 강한 입장이라는 뜻입니다. 스탠스를. 입장을 취하진 않았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누구보다? 결정주의자보다. 그럼 뭐냐면 자유의지에 대해서 가장 강한 입장을 가진 건 누구란가? 결정주의자들이라는 말이에요. 오케이? 자, 그래서 결정주의자들은 뭐를 믿잖아? 자유의지를 가지는 게 가능하다고 믿지 않는데 혹은 뭐 하는 거? 독립적인 선택을 만드는 게 가능하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뭐하기 위해서? 그들의 운명을 바꾸기 위해서. 자, 오히려랑 레더이란 건 오히려란 뜻인데 보통 상반되는 내용을 나올 때 씁니다. instead랑 굉장히 비슷해요. 그래서 이렇게 바꾸는 게 가능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얘네들이 가진 실제 입장을 말하는가? 얘네가 앞에서는 뭐야? 반대하는 입장이겠죠? 반대하는 생각이고 그럼 얘네들이 믿는 거 여기 나온가? 그들은 생각합니다. 믿지 않아? 믿는다. 대조된 거 보이시죠? 오케이? 자, 그들은 믿습니다. 모든 것이 뭐의 결과다? 이전 사건의 결과다. 그래서 원래는 여기서 이게 주제문이기 때문에 사실 결정주의자들의 가장 큰
입장에 대한 그 주제문이었기 때문에 빈칸이 있었습니다. 자, 오히려 그들은 모릅니다. 모든 것이 이전 사건의 결과다. 자, 그래서 과학으로부터 뭐를 사용하는 것은? 과학으로부터 은유를 사용하는 것은 과학으로부터 은유를 사용하자면 지구는 매년 뭘 따른다? 예측 가능한 경로를 따릅니다. 태양 주변에. 오케이? 그렇잖아. 과학으로부터 하나 예시를 들자면 지구는 계속 예측 가능한 경로를 계속 따르잖아. 같은 경로만 돌잖아. 이상 경로 안 가잖아요. 그죠? 자, 그것은 뭐 할 수밖에 없다? 이 길을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의 궤도가 영향을 받고 결정되기 때문에 뭐에서? 태양 중력의 힘에 의해서. 그죠? 그래서 결정주의자는 믿습니다. 비슷한 어떤 것이 사람한테도 일어난다. 그럼 사람이 하는 어떤 일도 다 뭐다? 이전 일에 대한 그 결과다. 자, 그래서 사람들은 삶에서 경로를 따르는데 어떤 경로를 따르는가? 영향받고 결정된 거죠. 뭐에 의해서? 과거의 행동의 힘에 의해서. 이거 뭐랑 같은 말이야? 여기서 나왔던 거랑 똑같은 말이죠. 그죠? 그래서 whenever they choose to something. 자, 그들이 어떤 걸 하려고 선택했을 때 그들은 are not actually exercising their free will. 그들의 뭐를? 자유의지를 행사하고 있는 게 아니야. 하지만 오히려 뭐 하고 있는가? 행동하고 있는 건데 정확히 그들이 해야 하는 대로란 뜻을 쓰인 거예요. 여기서 as가. 그들이 해야 하는 대로 행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니라 그럼 얘네가 뭐 하고 있는 건지 이 대조하는 거에서 이전 일에 있었던 결과들을 따른다라는 그런 내용이 되기 때문에 여기서 빈칸이 또 하려면 할 수가 있다 봐주시면 되고 뭐를 고려했을 때 주어진 환경을 고려했을 때 해야 하는 것을 하고 있는 거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결정주의자들은 뭘 믿지 않아? 자유의지라는 것 자체를 믿지 않는다는 거죠. 오케이? 됐습니까? 자, 그리고 16번은 이제 순서였습니다. 그래서 순서니까 당연히 이제 문장 삽입 주제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요지도 가능한데 얘도 먼저 요거만 보면 Free Trade Agreement를 뭐 말하는가? FTA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관세 없이 자유롭게 국가 간에서 뭐 하는 거? 교육하는 거. 그래서 이 FTA의 목적이 바로 이 주제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FTA는 국가 간의 상품과 서비스를 교환함으로써 상호 간의 번영을 도모하는 것이 그 목표입니다. 이게 그 주제. 그겁니다. 그래서 내용 자체는 크게 어렵지 않기 때문에 그냥 한번 봐주시면 되고요. 자, 핵심이 되는 부분들만 좀 봅시다. They are. 그래서 따라서 그들은 뭐 할 수 있다? 그들의 캐피탈이 뭐냐면 자본을 얘기하는 거야. 수도가 아니야. 자본을 캐피탈이라고 하냐? 자본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른 목적으로. 예를 들면 사업의 새로운 생산 라인에 대한 투자처럼. 자, 근데 봐봐. 여기서는 뭐냐면 여기까지가 뭐냐면 위쪽 내용은 다 선진국에 관한 내용이었어요. 오케이? 자, developing country는 누굴 말하는가? 개발도상국, 후진국을 얘기합니다. 자, 여기 on the other hand 보이세요? 요걸 통해서 이제 내용 반전이 일어나는 거야. 오케이? 그럼 여기서부터 이제 뭐가 나온다는 거야? 후진국에 대한 내용이 나온 거야. 앞에서 선진국 얘기했죠? 그럼 여기서는 뭐 얘기하는가? 후진국 얘기하는 겁니다. 자, 반면에 후진국들은 뭐 할 수 있대? FTA로부터 다른 방식으로 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선진국들은 하청을 주거나 이렇게 함으로써 얘네들이 뭐 할 수 있어? 자기들이 굳이 자원을 싼 값에 사오다든가 노동력을 싼 값에 이용하다든가 이런 거를 활용할 수 있잖아. 돈이 있으니까. 근데 후진국은 돈이 없잖아. 그러니까 선진국이 하는 방식으로 FTA를 활용할 수 없겠죠. 그죠? 그래서 여기 밑에서부터는 뭐 하는가? 후진국이 이 FTA를 어떻게 활용해서 이익을 볼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이 그냥 쭉 이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오케이? 그래서 요 문장을 기점으로 내용 반전이 일어나기 때문에 뭐가 된다? 문장 삽입된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17번 요약문으로 갑시다. 자, 이제 끝났어. 그죠? 그죠? 2개밖에 안 남았어요. 끝났습니다. 자, 이거는 인지 디소넌스가 뭐냐면 불일치를 말하는가? 인지 불일치와 관련된 어떤 이제 실험에 관한 내용인데, 자, 이런 거예요. 사람들은 마음의 갈등이 발생했을 때 자신의 믿음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그것을 뭐 하라고 한다? 자신의 믿음에 반박하는 그런 증거들을 조작하려고 시도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같이 인지부조화라는 내용에 대해서 실험 과학적인 지문이기 때문에 좀 같이 내용을 좀 봅시다. 빠르게. 자, 1959년에 레온 페스팅거와 제이스 칼 스미스가 자 시켰어요. 뭘 시켰어? 사회비인가 동성명락이죠. 참가자들. 실험의 참가자들이 뭐 하도록? 1시간을 뭐 하면서 어떤 일을 수행하면서 쓰도록 시켰습니다. spend time ing. 이건 잘 아시죠? 그죠? 자, 근데 어떤 일이었냐면 디자인된 일이야. 뭐 하도록? 지루하고 반복적이라고. 오케이? 지루하고 반복적으로 고안되어진 그런 일을 하게 돼. 자, 그들이 끝을 냈을 때 참가자들은 돈을 받았을 때 1달러나 20달러. 1달러 주거나 아니면 20달러를 받은 거야, 얘네가. 뭐를 말하도록? 다음 참가자들한테, 그냥 기다리고 있는 다음 참가자한테 말하도록. 그들의 순서를 기다리고 있는 이 사람들한테 뭐를 말하도록 시킨 거냐면 The task had been interesting. 그 일이 굉장히 재밌었더라고. 그러니까 뻥치도록 시킨 거죠. 그죠? 돈 주고. 1달러 주고 그럼 이걸 본 거야. 1달러 주고 뻥치기 시켰을 때.
$20 주고 뻥치기 시켰을 때 과연 사람들이 어떻게 언제 더 뻥을 잘 칠까? 이런 말을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참가자들은 등급을 매겼습니다. 평가했죠? 그들이 얼마만큼 많이 그 일을 즐겼는지에 대해서. 그죠? 그러니까 딴 사람한테 돈 받고 나서 뻥을 쳤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는 자기 스스로 다시 한번 이게 재밌었는지 없었는지 평가하게 한 거야. 자, $1만 받은 사람들은 더 뭐 안경했을 때, 주장 한경했을 때 그 일이 뭐였었다고? 재밌었다고. 오케이? 재밌었다고 실제로 평가를 한 거야. 누구보다? $20 받은 사람보다. 심지어 그들이 뭐 이것을 처음에는 믿지 않았지만.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야? 그들은 이것을 했다. 여기서 말하는 이것이 뭘 얘기하는 거야? 앞에서 이 재미없는 일이 재미있다라고 말을 한 거. 그걸 말하는 겁니다. 앞문장을 말하는 거야. 이것을 했는데 왜냐하면 그들이 뭐 했기 때문에 대립되어졌기 때문입니다. 뭐에 대해서? Having wasted an hour of their time for only $1. 그러니까 단지 $1 때문에 그들의 1시간을 뭐 했다는? 낭비를 했다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갈등되어졌기 때문이래. 그래서 뭐라고 말함으로써 그 일이 굉장히 재밌었다라고 말함으로써 참가자들은 뭐 할 수 있을 때 정당화할 수 있었습니다. 뭐 한 것에 대해서? 그 일들을 한 것에 대해서. 그리고 그들 자신이 어떻게 좀 더 그 상황에 대해서 기분이 좋아지도록 만들 수가 있었대요. 자, 그래서 이러한 현상, 실제 믿음과는 실제 사실과는 반대되는 이런 현상이 바로 뭐라고 알려져 있다? 인지부조화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인지부조화는 우리한테 뭘 말해준가? 우리가 뭐 하려고 한다? manipulate, 조작한다. 이 어휘도 잘 보여주세요. 조작한다는 게 임의로 바꾼다는 말이죠. 뭐를 조작하려고 한다? 우리의 믿음을 조작하려고 노력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뭐 하기 위해서? 그 믿음들을 뭐 하기 위해서? 정당화하기 위해서. 오케이? 그래서 뭔가 우리가 마음에 갈등이 생겼을 때 어떻게 하는 경향이 있다? 뭔가 이거는 아닌 것 같지만 그 상황 자체에서 내 마음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그 우리 생각 자체를 완전히 바꿔버린다는 거죠. 오케이? 자, 마지막으로 얘는 이제 장문 독해였죠. 자, 장문 독해는 이제 낼 가능성은 좀 적긴 하지만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이제 순서, 문장삽입, 연결사, 주제, 유지 뭐 낼 건덕지는 뭐 많습니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일단 주제만 먼저 좀 잡자면 바로 낭만주의의 역사와 그 낭만주의의 remain이 유적이라는 뜻이에요. 유물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글의 요지는 18세기 낭만주의 운동은 마음속 내면의 감정과 사랑과 기쁨 그리고 공포와 고립 그리고 우울 등의 감정을 굉장히 뭔가 탐구를 한 그런 학문입니다. 자, 그리고 굉장히 고조된 감점이 아니라 감정이에요. 감정. 굉장히 고조된 격한 감정이 굉장히 이 낭만주의가 초점을 맞춘 그런 이제 분야인데 오늘날까지도 뭐 TV, 드라마, 영화 이런 데서 그 낭만주의의 운동에 뭐 영향력을 쉽게 볼 수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내용 자체는 그냥 한번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어차피 이거는 뭐기 때문에 장문 독해이기 때문에 중요도는 사실은 좀 떨어지죠, 그죠? 그래서 이거는 그냥 하나 좀 봐주시고 뭐 더스 나왔으니까 막 위아래로 인과관계로 이렇게 문장 삽입 하나 들어가고 그 다음에 반전으로 또 뭐 들어가고 문장 삽입 들어가고 이런 정도만 한번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됐습니까? 그래서 일단은 여기까지 이건 하도록 합시다.